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아기들은 부모가 키우는 방식에 따라서 자신이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되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의 행동이 기질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동에 기질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의 양육 방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질의 영향이 1이라고 하면 양육 방식의 영향은 10이 넘을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데 거의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양육 방식입니다. 양육 방식 중에서 아이들이 행동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것이 훈육이고, 훈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기 통제를 배우게 됩니다. 훈육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이들의 훈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이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꼭 지켜야 할 한계는 가정의 규칙에서 아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인데,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가정의 규칙에서 정해진 이 한계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한계를 정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창한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엄마 아빠 기억에 어릴 때 집에서 딱히 부모가 매번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해서는 되고 이거 하면 엄마한테 혼날 거라고 생각한 거 있죠. 대부분의 집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점심 먹을 때가 되면 집에 들어와야 하고요. 밥 먹다가 돌아다니면 혼났죠. 이런 것처럼 아이가 꼭 지켜야 하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가 살아있고 가족 내에서 위계 질서가 잘 잡힌 가정일수록 이게 쉽게 됩니다. 한계를 정하는 것과 무조건 아이들을 억압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계를 정하되 그 한계 내에서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게 냅두는 것이 제일 쉽고 바람직한 육아법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키웠고 지금 전 세계의 수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웁니다. 일단 가정에서 규칙을 정하면 일관성 있게 아이가 지키게 해야 됩니다.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장소도 가리지 말고 상황이 어떻든 아이가 지켜야 하는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계를 정한다는 것을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몇 가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훈육은 신생아 때부터 하듯이 한계를 정하는 것 역시 신생아 때부터 시작하면 쉽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해야 할 것은 하고 명확하게 한계를 정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카시트 사용하는 것은 신생아 첫날부터 무조건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사용하면 아기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카시트는 무조건 앉아야 하고, 아무리 울어도 차에서는 카시트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거 하나 잘하게 되면 그 다음 한계를 가르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어려워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아기들이 어릴 때부터 아무런 한계를 정해주지 않다가 갑자기 한계를 만들어주는 경우이거나, 한계를 정해주기는 했는데 아이가 한두 번 가볍게 넘어갈 때는 그냥 두다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가면 어느 순간 갑자기 강도 높게 한계를 강조해주는 경우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한계를 만들어주고 아기가 어릴 때부터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계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의 한계를 만들어줄 때 아이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최대한 처음부터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아이가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됐던 것을 새롭게 아이에게 이제 하지 말라는 식으로 한계를 만들어서 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아이에게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당연하게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유식할 때도 처음부터 한자리에 앉아서 먹게 하고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카시트 사용할 때처럼 신생아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카시트 사용하지 않고는 차를 타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행동을 할 때도 때와 장소 가릴 것 없이 부모가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행동을 할 때는 일단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봅니다. 특히 부모의 눈치를 보죠.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한계점이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할 때는 일단 부모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눈치를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가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행동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한계를 만들면 그 한계를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 매번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몇 번 하는 거 참고 두고 보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후에 폭발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자신의 한계로 인식하지 않고 부모가 그냥 화를 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아이가 잘못하면 그때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말로 해도 되고 표정으로 해도 되고 분위기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은 눈치가 생겨서 부모가 말로 하지 않아도 부모의 느낌을 알아채서 자신의 한계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따르는 능력이 생깁니다. 하지만 잔소리처럼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단호하게 말하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말도 하지 말고 반응도 하지 않는 것이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관성은 한계를 만들어주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허용했다가 어떤 때는 그 행동을 금지할 때는 아이들은 왜 이 행동이 한계를 넘어가는 행동인지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계를 일단 정했으면 일관성 있게 그 한계를 아이에게 계속 인식시켜야 합니다. 법을 99번 지키고 어떤 때 한 번 어기면 법은 어기는 것일까요? 지키는 것일까요? 이건 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한계는 단 한 번도 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이는 넘을 수 있지만 그것을 두고 보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고 보는 것은 허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을 때는 정도의 차이에 상관없이 안 되는 것은 안 돼야 됩니다. 한계를 살짝 넘을 때는 그냥 두고 보다가 더 많이 넘을 때 한 번에 크게 혼내는 부모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별로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훈육할 때는 부모가 화내는 것이 아니고 혼을 내는 것이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화를 낼 필요 없죠. 부모는 애기보다 위에 있으니까 화를 내는 게 아니고 혼을 내주는 것이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아이들이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한계를 넘긴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는 부모와 아이가 기싸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지도 말고요. 한 번 경고 후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을 치워야 할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그걸 치우라고 계속 말하면서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한 번 말하고 경고한 후에 말 듣지 않으면 치우고 일정한 기간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이와 다투게 되면 아이는 이걸 부모와의 파워 게임으로 인식하고 내가 고집을 부리면 지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아이에게 한계를 정해줄 때는 부모가 설명을 하고 아이가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갈 때는 일일이 명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아이가 눈치로 그 한계를 알아차리고 부모가 특별하게 매번 지적하지 않아도 아이 스스로 가정의 틀 속에서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한계를 알아차리고 스스로 가정에서 정해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릴 때 아이가 반드시 배워야 할 아이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틀을 만들고 가정의 규칙을 만들고 아이와 가정의 하루의 일과를 일정하게 만들고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서 아이에게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만들어주고 일관성 있게 아이를 훈육하되 적당한 배려를 해주면 됩니다. 아이는 이런 일상에서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육아도 쉽고 재미있어지려면 가정의 중심은 부모이고 아이가 가정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